네, 안녕하세요.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어제 트럼프의 의회 연설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것을 빠르게 속보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의회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의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긴 형식의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타이틀은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의회에서 첫 연설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은 정확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거였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America is open to business again 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고, 제가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사이드에 앉아 있는 게 지금 공화당 쪽이고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완전 환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앉아서 지금 뭐 좀 장례식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연설을 듣고 있죠. 그래서 완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분위기였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전부 다 하는 되게 인상적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how겠죠. how.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냐. 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중에 있는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연설에서, 저도 이 연설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라이브로 들으면서 제가 중요하게 본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여기 제가 볼드체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부채,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을 했느냐? 재정 지출을 우리는 축소를 할 건데 그것의 목적은 부채의 감소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자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고, 그죠? 이 얘기는 뭐 늘 했던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뭔 얘기를 했느냐? 반도체 지원법, 이것은 형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로 한 보조금 안 줄 거고, 거기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정부 부채 절감에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관세 관련 얘기를 또 했는데, 정확히 이런 말을 했어요. 관세가 어느 정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관세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tariff라고 하는 것이 some disturbance, 무슨 말이죠? 뭔가 혼란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건 제한적일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이건 사실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발언 중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연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은 트럼프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혼란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고, 그런 불구하고 나는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들을 줄이는 것은 전부 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게 정말 핵심적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과 부채라고 하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마가죠. 마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재정 상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수는 우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더 내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더 찍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부채가 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33조 억 달러면은,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트럼프는 이것이 일종의
미국이 다시 그레이트해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축소하고 싶고, 그리고 이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연설에서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니즈가 뭐라 말씀드렸었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부채 적자를 축소하길 바랍니다. 부채를 감축시키고 싶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언행일치가 돼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본인이 펼치는 정책이 이 적자랑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과연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데, 즉 부채를 줄이고 우리가 다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뭐죠? 첫 번째가 관세입니다. 근데 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관세는 곧 우리가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이 돼요. 그죠? 관세는 곧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연방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향후 10년간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규모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 수입을 이거를 미국의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쓸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 규모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저번 시간이죠. 스캇 베센트에 대해 잠깐 다뤘었죠. 거기에서 스캇 베센트 뭐라 말했었느냐? 관세를 난 되게 옹호한다. 근데 관세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는 미국 내에 그 공장을 짓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가 들어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외국에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좋은 거고,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세수원, 즉 뭐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된다면 실제로 미국이 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곧 더 부유해진다. 즉 미국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도찌가 사실상 되게 하나의 큰 정책 중 하나죠. 어제 그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멋있는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를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도지를 소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우리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긴 문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얘기도 있죠. 쥐를 트랜스젠더로 만들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몰도바에서 좌파 선전을 위해서 3천만 달러 이상 쓰고 있고, 모잠비크에서 남성 할례를 위해서 1,000만 달러 이상 쓰고 있다.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도지가 아주 잘하고 있어. 도지의 목적은 뭐냐면, 정부가 쓸데없이 지출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것도 뭐랑 연결됩니까? 이것도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도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스캇 베센트가 정확히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95%가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런데 돈을 쓰는 것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지출하는 것을 줄일 거고 다시 경제를 민영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막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정부 효율을 구성을 해서 정부 공무원들을 해고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좀 외교상 결례될 정도로 되게 세게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 건전화이다 라고 생각해보면은 모든 게 다 맞춰집니다.
왜 트럼프는 관세를 매고 싶어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세금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죠? 홀 포인트죠. 그러면 이것은 곧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 효율부를 왜 만들었을까? 공무원 회고를 왜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공무원을 전 정부에서 뽑았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나가서 정부가 지출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왜 자기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을까?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와중에 빚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지금 자기 집이 지금 적자인데 이웃을 도와줄 형편이 되느냐?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를 돕는데 우리가 적자를 보는 와중에 심지어 빚까지 늘려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진짜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트럼프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죠. 그죠? 뭐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제가 어떤 뉴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전한다고 얼마나 쓴다고 나와 있습니까? 182 빌리언 달러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182조 달러를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지금 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빚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 건전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게 트럼프의 의중이 재정 건전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정 건전화를 이루게 됐을 때 그죠? 뭐 그건 당연히 좋은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포인트들이 있죠. 뭐냐?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는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관세를 매기면 다 좋은데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 무역전쟁으로 심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해서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해고하면은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이것이 지금 4.3%까지 뛰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해고되고 있느냐라는 걸 집계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나우를 봤을 때 GDP 나우가 지금 얼마나 찍었죠? 최근에 마이너스 2.8% 찍었어요. 마이너스 2.8%. 그죠? 지금 미국이 GDP가 1분기에 2.8% 역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이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더 심하게 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건 이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궁금증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금융시장을 신경을 쓴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 않을까? 즉 관세를 매기는 걸 좀 덜 매길 거고 그리고 공무원 해고를 좀 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과연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과연 금융시장을 신경을 쓸까? 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 그 미국 의회 연설을 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계신 스캇 베센트 좀 자주 나오시죠? 중요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사에서 나온 말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트럼프의 행정부는 월가가 아닌 실물 경제에 집중하겠다. 월가가 곧 뭘 말하는 거냐면은 금융시장 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쓸 거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누군가 물어본 거죠. 지금 증시 내려가긴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여기서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에 집중할 것이다. 즉 정말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식시장 내리는 거 신경 안 쓴다 라고 바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 이거는 전 이렇게 들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신경 안 쓸 거고 메인스트리트에만 신경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과 저는 동치로 들린다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 풋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금융시장이 떨어지면은 트럼프가 나타나서 주식시장을 부양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동작할 것인가? 트럼프가 과연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폭락하면은 과연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 주식시장을 세이브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생각의 동의는 뭐냐면은 1기 때 그랬거든요. 1기 때 트럼프가 1기 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지켜줬죠.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가 아닌 실물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했을 리 없단 말이죠. 그죠? 트럼프가 그럼 왜 갑자기 달라졌을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그걸 보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1기와 2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죠? 부채나 적자의 수준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2019년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주식시장은 지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 S&P 500에 대해서 포워드 PER을 측정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닷컴 버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습니다.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옹호를 하면서까지 재정 건전하라고 하는 것을 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를 봤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하는 거 보니까 주가 하락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었죠? 우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만 볼 것이다. 그죠?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채권의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할 거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금융시장에서는.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른쪽에 있는 기사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 갑자기 주식시장이 랠리를 했죠. 그래서 2월 19일 날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트럼프라면 자기의 공적을 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죠. 자기 PR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니까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아마 우리가 아는 트럼프라면은 자기가 했던 업적을 정말 칭송하려고 할 거예요. 셀프 칭송을.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지 자기는 신경을 안 쓰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캐나다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 강행했을 때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때 백악관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이게 곧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스탠스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의 행동을 봐야죠.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데 행동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내심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관세나 그리고 미국 공무원 축소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근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공무원 축소하고 지출 삭감하게 되고 관세를 매기면 그 과정에서 침체가 오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 따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뭘 원합니까?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걸 원해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이 국채를 찍은 그 비용이 있죠. 국채를 찍는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지만이 자기들이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그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10년물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침체를 오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서 금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트럼프가 그것을 위해서 내심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임기 초기에 빠르게 끝내고 싶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임기 초기 이걸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어요. 전 정부 탓. 이렇게 지금 침체가 오는 거 옛날에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침체가 자신의 임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오면은 이때는 이제 전 정부 탓 못하죠. 이제 이것은 네가 못한 거 아니야? 트럼프가 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연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럼프가 부채에 대해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 의회에서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죠. 그거를 16번 언급합니다. 무려. 근데 1기 행정부 때는 연설을 할 때 오바마는 딱 한 번만 언급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16번 언급했다. 무슨 말일까? 바이든 행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탓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적자 축소 그리고 차입 비용 감소를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사실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다른 정책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규제 완화. 규제를 풀면 뭐가 되죠? 규제를 풀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양책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곧 부양책이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침체를 맞고 빠르게 반등을 시키겠다. 뭘 통해서? 규제를 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내심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7.12% 빠지고 있어요. 이제 1개월 동안 꽤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왼쪽 그림들을 보시면 어떻죠? 완전 반대되는 그림이 지금 나옵니다. 항생테크, 항공이죠. 항공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11%가 올랐고요. 나스닥이랑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가장 왼쪽 그림 뭐냐면 닥스. 이게 뭐냐면 이제 독일 지수거든요. 독일 지수도 지금 엄청나게 반등한 모습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조금 밸류에이션도 높고 침체도 올 것 같으니까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자 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관측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미 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가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미 여기서 관측이 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침체를 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좀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전 사실 이 매크로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확신도를 100%로 가져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매일매일 뉴스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의견을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확률을 업데이트 해나간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침체로 갈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과 컨택 걸고 답입니다.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에 크게 베팅하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퀀트 전략에 투자를 맡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아는 목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데 만약에 좀 큰 베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큰 확신도를 갖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찍어서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장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퀀트 자산 배분 계속 믿고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컨텐츠를 찍는 것의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아닌 광고를 잠깐 하자면요, 저희가 최근에 퀀터스에서 VIP 서비스라고 하는 걸 론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VIP 서비스를 론칭을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약간 퀀트 전략들을 좀 유동적으로 비중을 바꾸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이 많이 들어간 전략을 좀 많이 늘려서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으면 좀 안정형 전략의 비중을 좀 많이 높여서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퀀터스를 들어오셔서 직접 그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황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을 드리면서, 또 퀀터스에서 직접 구현하기 어려운 전략들, 그러니까 퀀터스 플랫폼 내에서 좀 구현하기 어려운 전략들 같은 경우도 저희 이 VIP 서비스에서 같이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 강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퀀트를 좀 더 잘 이해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집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쯤에 이걸 론칭을 할 예정인데, 저희 이 콘테스트 들어오시면은 지금 현재 가장 상단에 여기 VIP 이벤트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고객 지원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마감되기 전에 아마 3월 10일 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한번 저희랑 같이 크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그래서 성공적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